그래서 화성시의 원도심은 전체 면적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은 이러한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을 화성시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그다음에 결론이 뭘까요?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원도심을 건들려고 하는구나. 그럼 원도심 중에서 어딜 건들 것인가? 어딜 건든다면 어느 방식으로 건들 것인가? 이걸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3주차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투자 염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빠삭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뭔가 정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화성시가 굉장히 충만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석연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자, 화성 도시기본계획 해설 3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4부가 끝입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면은 결국은 참고사항을 좀 보시면은 도심 및 주거환경 계획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지침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재개발, 재건축이나 뭐 디벨롭이나 뭐 이런 거 투자를 염두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지금 3주차에 배우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22년 3월 4일에 게시된 2030 화성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보고서도 인용을 했습니다. 자, 네, 다음 페이지 맞습니다. 넘겨보면은 네, 계속 화성시가 강조하는 핵심이 뭐예요? 동탄이라는 신도시를 완성을 아주 잘했는데 화성시 내에 있는 나머지 도시들 간의 균형이 안 맞는다. 뭐 이런 걸 계속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화성시의 원도심은 전체 면적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은 이러한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을 화성시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그다음에 결론이 뭘까요? 개발해야 되겠다. 그럼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겠다는 내용이 분명히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도심을 건들려고 하는구나. 그럼 원도심 중에서 어딜 건들 것인가? 어딜 건든다면 어느 방식으로 건들 것인가? 이걸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곳은 신규 역세권에 대해서 역세권 중심의 고밀도 개발을 할 것이고, 또 어떤 곳은요,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곳은요, 재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도시재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기존 도시재생이 아니라 변화된 2세대 도시재생을 적용해서 그 도시재생 내에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주택관리지역, 즉 재개발 지정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진안동, 안녕동, 향남읍, 뭐 바란리, 우정읍, 남양읍, 송산면 뭐 이런 게 원도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전부 다 지금 서집달 강의에서 다 언급을 했던 그런 곳들입니다. 그래서 네. 하나하나씩 보죠. 원도심 전체 면적이 약 8.8%라고 한다면 화성시에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원도심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고 네, 사실 그렇죠. 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은 네, 지도가 있는데 네, 화성이 워낙 땅이 넓습니다. 그럼 이 땅 과거에는 뭘로 활용했느냐? 벼농사. 네, 예. 대부분 농사로 활용을 했죠. 네, 농사로 쌀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논밭을 갈아엎어서 뭘 만들었죠? 동탄. 동탄 신도시 만들고요. 그리고요. 공장을 집어넣었죠. 공장을 집어넣어서 일자리를 채웠죠. 근데 그 공장들이 노후화되고 공장들이 노후화되는 거에 비례해서 원도심들도 노후화되니 동탄에 준하는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가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원주민들은 본인들의 동네가 재개발되고 재건축되고 디벨롭이 될 것이다라는 걸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건 화성시도 잘 압니다. 주민들의 의지만으로 재개발되는 게 좀 힘들어 보인다라고 묘사를 하죠. 그럴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죠? 유도를 합니다. 개발의 유도. 그래서 주변 이런 남양리가 있다면 네, 남양리가 원도심 슈퍼블럭들이 가득한데 주민 스스로 재개발할 역량이 부족하다면요. 주변에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해서 택지개발을 통해서 개발의 성과를 보여주죠. 돈 번 사례들을 보여줘서 자극을 시키거나 아니면요.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도시재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 도시재생 지역들 혹은 재개발 지정했는데 해제된 지역들 분명히 중앙정부의 행정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디벨롭을 개발하든 재개발하든 다시 추진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3부의 핵심은 뭐냐면 과연 재개발, 다시 재추진될 곳들이 어딘가를 잘 봐야 된다. 그게 네. 핵심이죠. 네. 그런데 문제점, 고밀 복합 개발을 해야 되는데 비행 안전구역이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점은 뭐다? 이 비행 안전구역을 이렇게 표시된 지역에 실제로 고밀도 개발한 사례가 전무한지 그런 것도 같이 체크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네, 하나씩 하나씩 좀 보면은 네. 그래서 화성시 9시가지 공강전 범위가 주황색으로 이렇게 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 화성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은 전형적인 탑다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이 지역 중에서 재개발될 만한 것들을 한두 개 정도 추리겠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오는데, 그런데 또 개발의 여지를 계속 암시를 두고 네. 있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네. 이 구상도가 상당히 중요하죠. 도시재생 전략 구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러한 구상도가 왜 중요하냐? 결국은 도시재생과 연관해서 개발지를 지정한 사례가 어디에 있죠? 서울에 있습니다. 모아타운. 모아타운이 철저하게 도시재생과 연계된 곳들 위주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는데 화성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존의 도시재생 주변으로 재개발을 지정하거나 기존 재개발 주변으로 도시재생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제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재개발 플러스 도시재생 이걸 하나의 세트로 묶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그도 그럴 게 재개발은 뭐죠? 주거지, 배후 주거지. 그럼 네. 도시재생은 뭐예요? 상권이에요. 신규 아파트가 들어설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상권 개발. 그게 음. 도시재생이에요, 이제는. 아예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벽화 그리기는 머릿속에서 이제 지워야 된다. 그래서 이 발전 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 여섯 도심이라고 했죠. 송산, 남양, 봉담, 병점, 향남, 그리고 동탄인데, 동탄은 당연히 신도시니까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선 빠져 있는데, 대신에 추가된 게 우정권인데, 우정권이 은근히 중요하다는 네. 이유가 발전 축에도 나와 있죠. 기계바이오 산업벨트, 연구지식 산업벨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몰리는 그 바운더리인데, 아산 아산산단, 산단 상당히 중요하죠. 향남산단, 장안산단, 바이오밸리 마도산단, 자동차기술연구소, 뭐 자동차안전연구원,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묘사가 돼 있다는 거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정권 같은 경우는 원래 그렇게 강조한 곳이 아닌데 네, 결국은 이 주변으로 동서남북으로 지금 산단이 몰려 있죠. 특히 네, 아산 산단은 뭐예요? 화성시가 보유한 유일한 국가 산단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일자리고 아래쪽 평택 그리고 충청남도와 연계되는 또 일자리이기 때문에 화성의 관문입지죠. 예,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은 기정 정비 예정 구역 검토 방안인데 맨 오른쪽에 최종 검토 방안 해가지고 뭐 유보 구역 지정 검토도 있고 뭐 지정 검토도 있는데 네,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해제 검토죠. 해제 검토 지역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양 1-1 구역이 기존에 해제한다고 한다면요. 그다음에는요. 그냥 냅둘까요? 아니요. 사업성 나오는 곳들을 잘 추려서 재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남양 1-1 구역 해제된 곳들을 그냥 통으로 도시 재생을 하는데 이걸 국토교통부가 예산 지원해서 야 너네 여기만큼은 소규모 주택관리 지역 해봐.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아니면 화성형 모아타운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냥 해제됐으니까 우리가 투자할 거는 뭐 신규 지정이나 아니면은 뭐 유보구역 정도면 되겠구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해제 구역 중에 거점과 관련돼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은 반드시 우리가, 살려주죠. 다시 네, 한번 기회를 주죠.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사업 유형 유보구역 현황도인데 안녕 1-1 구역이 나왔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샘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보구역들 중에서 진짜 될 만한 것들을 다 소개시켜 드리진 않고요. 좀 괜찮은 구역들만 추려서 9월 멤버십에 예상, 적중을 예상하고 한번 강의하를 이 화성시 강의하를 만들어 볼 계획인데 자, 녹색으로 음영 처리된 곳과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 곳 무슨 차이가 있죠? 네, 여기는 그러니까 안녕 1-1 구역이기 때문에 재개발 유보구역이고, 여기는 도시재생 네. 활성화 지역입니다. 네, 재개발 유보구역과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이 겹쳐 있죠. 네, 이거 잘 봐야 돼요. 네. 이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서울의 모아타운을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 원리 잘 기억을 해주시면 네, 되겠고요. 이게 하나의 공식이 되죠. 여기서도 도시재생 지역과 인접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공식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얘 또한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여긴 병점 뭐 이쪽인데 어쨌든 여기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다음 페이지 봉담 1-2 구역도 그렇죠. 네, 예. 주변에 뭐 도시재생, 택지개발 지역도 있긴 하지만 네, 예. 택지개발지구, 이거 자체가 진짜로 공식에 맞죠. 네, 택지개발지구 자체가 거점이고 택지개발지구 근처에 있는 원도시는 반드시 얻는다. 네, 라고 했는데 도시재생지역 그리고 정비 예정구역. 예. 네, 딱 이렇게 공식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은 이제 재건축인데 지금 보면은 대부분이 도시재생 지역과 인접해 있고 거점 택지개발 지역과 인접해 있죠. 생뚱맞은데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다시 출입 곳들을 투자자라면 빨리빨리 해야 되고 지금 재건축 사업 예정구역 현황도도 지금 나와 있죠. 예.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보면은 네, 대부분 사용 승인을 그니까는 준공 연도가 90년대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2030 화성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 향후 90년대 이후, 그러니까 95년, 96년 이런 아파트들도 더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성시 이제 다음 달에 한다면은 이 재건축 관련된 사업성 분석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은 도심과 이격하여 군집 형성해 가지고
자, 노후 공장들 요런 게 좀 나와 있는데 노후 네. 공장 뭐라고 되어 있죠? 재개발하겠다. 노후 네. 공장을 재개발. 재개발하겠다. 이게 지금 재개발. 뭐예요? 국토교통부 표현을 빌리자면 뭐죠? 네. 산단을 대개조하겠다. 산단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겠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한대 고도화한대잖아요, 고도화. 음. 기본적으로 공장은 높이 짓지 않죠. 예. 그래서 고도화하겠다는 게 뭐예요? 복합 개발. 네. 복합 개발을 하겠다. 예.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든 뭘 하든 복합 개발을 하겠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보면은 뭐 종합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하겠다. 지식 기반 직접 시설을 건립하겠다. 이게 뭐예요? 디벨롭하겠다. 네. 디벨롭하겠다. 네. 먹을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말은 여기 일자리가 생긴다. 신규 일자리를 다시 유치한다는 의미가 뭐죠? 배후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겠네. 택지 개발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네. 그걸 노려야죠, 우리는. 예. 자, 이번 3주차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투자 염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빠삭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뭔가 정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화성시가 굉장히 충만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상승기가 된다면 워낙 동탄 신도시의 아파트 시세 가격 펌핑이 워낙 잘 되는 동네이기 때문에 가격의 기준이 되는 매물들이 굉장히 똘똘하거든요. 그래서 화성의 재개발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9월달 멤버십에 각 잡고 화성을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이번 네. 주는 여기까지 하는 것 같고요.